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AP Physics 1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그 일주일에 한 문제씩 푸는 거다 보니까 딱히 어떤 특별한 토픽 순서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문제 그 선정을 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그 토픽에 대해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컬리지 보드에서 이제 오픈한 문제죠. 1998년도 AP Physics B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할 건데 요게 벡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AP도 그렇고 SAT2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벡터는 벡터 자체를 바로 시험에 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런 식으로 벡터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다른 토픽들과 릴레이션을 시켜서 나오는 거지.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일단 여기서 두 가지 컨셉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바로 벡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벡터하고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매그니튜드만, 즉 방향이 없어요. 그죠? 그에 비해서 벡터는 반드시 누구? 그렇죠. 다이렉션과 매그니튜드, 즉 사이즈를 같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벡터 퀀터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벡터 퀀터티 같은 경우에는 노테이션을 할 때, 벡터를 노테이션을 할 때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파벳을 이용을 하는 거죠.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고 벡터의 특징이 뭐예요? 다이렉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다이렉션이 있다는 뜻에서 화살표 표시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아웃 돼 있는 경우에는, 즉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볼드체라 그러죠. 예, 볼드한 글씨로 쓰여 있는 게 바로 뭐야? 벡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벡터를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바로 자, 벡터가 처음 시작한 점 찍고 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그려주게 되는데, 벡터가 처음 시작한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예, 바로 액팅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벡터 에로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 벡터 에로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말 그대로 벡터의 direc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벡터 에로의 length를 벡터의 size, 즉 magnitude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벡터의 three compon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벡터에 대한 모든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할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들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되게 중요한 거죠. 이른바 parallel transfer. 아, 참. 근데 벡터 노테이션 제가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건 지우고 다시 쓸게요. 벡터 노테이션에서 뭘 빼먹었냐면 벡터의 매그니튜드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죠? 어떤 벡터가 그 크기를 숫자 값으로, 즉 numerical value를 갖게 되면 우리가 그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absolute value, 즉 절대값 기호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absolute value a, 이렇게 하면 이제 a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bsolute value, 이번에 화살표를 떼도 돼요. absolute value의 a,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의 크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고, 근데 그 벡터를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의 매그니튜드, 즉 a라는 벡터가 매그니튜드가 a다, 즉 매그니튜드 자체를 우리가 문자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그 벡터의 화살표를 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a라는 벡터의 매그니튜드가 a일 경우에 표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우리가 뭘 얘기를 할 거냐? parallel transfer죠. 우리나라 말로 이제 평행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죄송. 자, 어떤 벡터 a가 여기 있어요. 그죠? 벡터 a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얘를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체인지 없어야 되고 다이렉션 체인지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말 그대로 쉬프트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었을 경우에 이 쉬프트된 벡터,
얘를 B라고 한다면 이때 우리한테 키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이 A랑 B라는 벡터는 정확하게 같은 벡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parallel transfer를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즉 몇 번을 트랜스퍼를 하더라도 이 패럴 트랜스퍼를 하는 이상은 그 벡터는 다 같은 벡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가 그럼 바로 뭐냐? 벡터를 add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 번째가 벡터 에디션입니다. 자, 벡터 에디션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가 이른바 패러렐로그램 메소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른바 평행사 변형법인데 말 그대로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처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A라는 벡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는 벡터를 그려볼 거거든요. 이렇게. 자, 얘가 B라는 벡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어. 이 두 개를 합치고 싶으면 A를 트랜스퍼를 시키든 아니면 B를 트랜스퍼를 시키든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A를 움직여 볼게요. 자, A를 패러렐 트랜스퍼를 하니까 A를 그대로 쉬프트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를 그려주게 되면 요렇게 A라는 벡터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A라는 벡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뭘 그려주는 거냐면 말 그대로 얘네로 패럴로그램, 즉 평행사변을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됐었을 경우에 이 패럴로그램의 다이아고널 라인, 즉 대각선이죠. 이 빨간색 화살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벡터 A하고 B 사이의 앵글이 세이타라고 했었을 경우에 이 A 플러스 B 벡터의 매그니튜드는 즉 absolute value A 플러스 B 얘는 스퀘어 루트의 A 스퀘어드 플러스 B 스퀘어드 플러스 2AB 코사인 데이터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AP에서 아주 가끔 이야기 이제 나오는 건데 특히 피직스 C에서는 좀 필요하지만 피직스 1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진 않아요. 이게 벡터 에디션이죠, 그죠? 그 다음에 벡터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벡터의 사인이 있거든요. 부호가 있는데 자, 그럼 걔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이거 왜 안 올라갈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가 sign of vector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물리가 즉 피직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한테 너무 많은 자율권을 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해 라고 하면 딱 좋을 텐데 네가 기준을 어디로 잡든 상관이 없어. 기준만 네가 어디로 잡았다고 얘기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벡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reference direction이라는 게 있어요. 즉 기준 방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이쪽을 기준으로 잡겠다. 뭐 예를 들면 앞쪽 방향 아니면 뭐 오른쪽 방향 이런 식으로 reference direction 내가 잡겠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게 이제 reference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벡터의 사인은요. positive 사인은 결국 뭐냐면 그 reference의 direction과 무엇이 바로 이 벡터의 다이렉션이 정확하게 같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사인은요. 이 레퍼런스 다이렉션과 벡터의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벡터의 사인은요. 이 벡터의 사인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랑 상관이 없느냐? 바로 벡터의 매그니튜드랑 상관이 없어요. 즉 마이너스 벡터는 방향이 반대일 뿐인 거지 크기가 작다라는 의미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자,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바로 뭐냐면 벡터를 합치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해 볼까요? 바로 벡터를 나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른바 components of vectors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벡터를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하는 막대기라고 생각해서 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벡터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런 벡터가 있어요. 요 벡터가 A라는 벡터죠. 매그니튜드는 A입니다. 이때 얘를 내가 임의로 잡은 XY 액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거기다 갖다 놓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 오케이. 요게 이제 뭘까요? Y 액시스가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렇게 X 액시스를 놓은 거죠. 그래서 이 A라는 벡터의 액팅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XY 코어디네이트의 오리진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요. 이 A라는 벡터가 막대기고 그 다음에 X하고 Y가 각각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라이트 벌브가 이렇게 있는 거죠. 벌브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빛을 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빛을 띡 쏘면 이 A라는 막대기의 그림자가 X 액시스에 하나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랜턴을, 즉 라이트 벌브의 방향을 돌렸어요. 90도만큼. 그래서 또 빛을 쏴요. 누구 쪽으로 쏠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Y 액시스 쪽으로. 그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Y 액시스 위에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봤더니 이게 스퀘어, 즉 직사각형 형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키포인트가 뭐냐면 패러렐로그램, 즉 평행사변형이 이 스퀘어, 즉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는 개념일까요? 수학적 정의에 의하면 패러렐로그램이 이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따라서 요 노란색 스퀘어 자체가 하나의 kind of 패러렐로그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저 A라는 벡터는 저 패러렐로그램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빙고. 그래서 이때 저 그림자를 우리가 다시 빨간색 덧칠해 볼게요. 요 Y 방향에 있는 그림자를 A sub Y라고 하고요. 얘가 바로 A라는 벡터의 Y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X 액시스에 있는 그림자는요. A sub X가 되는 거고 X 컴포넌트 of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라는 벡터는 A sub X 플러스 A sub 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ngle between x and a라는 벡터를 theta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가 트리그를 이용해서, 즉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서 a sub x는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냐? a의 cosine theta. 그 다음에 a sub y는 뭐다? a의 sin theta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자주 쓰이죠. 오케이. 자, 그럼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서는 모멘텀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문제도 뭐라 그러냐면 2피스인데 매스가 얼마냐? m. 그죠? 그래서 얘네가 90도를 이루면서 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어떻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얘가 멈춰 있었던 거죠. 근데 얘가 explode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물체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가 쪼개져 가지고 매스가 스몰 m인에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고 매스가 스몰 m는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도 뭐라 그러냐면 이때 남은 한 조각이 있었대. 그죠? 그 한 조각이 있었는데 그 한 조각은 매스가 얼마라 그러냐면 3m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뭐냐면 모멘텀이라는 애가 나오죠. 모멘텀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디파인 되는 거냐면 매스에다가 누구를 곱한다? velocity를 곱하는 거죠. 근데 이 velocity가 뭐냐면 바로 벡터거든요. 그래서 매스는 스케일러니까 스케일러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그 결과는 벡터예요. 따라서 모멘텀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얘도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컨셉이 뭐냐면 그래서 모멘텀의 이퀘이션은 모멘텀 P는 매스 m times 벨로 v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닛은 킬로그램 타임즈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중점적인 거 벡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모멘텀 컨서베이션이라는 게 뭐였냐면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어플라이 되는 힘을 다 합쳐.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net force라고 해서 F net가 0거나 아니면 아예 어떠한 힘도 이 시스템에 어플라이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external force가 없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이 모멘텀 컨서베이션은 뭐냐면 바로 initial momentum of system PI와 final momentum of system PF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럼 뭐라 그랬냐면 이때 이니셜 모멘텀이 얘네 스테이셔너리였잖아요. PI가 0이에요. 그럼 당연히 PF도 뭐가 돼야 될까요? 예,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스몰 m과 그 다음에 3m으로 이제 갈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스몰 m도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봤더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위로 하나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들을 벡터 썸을 해주면 우리가 패러렐로그램을 그려주면 되겠죠. 패러렐로그램을 그려주면 얘가 요렇게 나옵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이 MV와 이 MV를 벡터 썸을 한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루트 2의 스몰 MV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니셜 모멘텀이 0이었으니까 파이널 모멘텀이 0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3m짜리는 이 3m짜리는 얘랑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으로, 그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서로 캔슬 아웃 돼서 0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3m짜리의 모멘텀은 얼마냐? 루트 2mv가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2mv 이거 equal 3m times x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3m짜리 스피드 혹은 velocity x는 뭐가 되느냐? 바로 square root 2 over 3 times v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은 어디가 될까요? 반대쪽. 즉, 이 초록색 화살표의 반대쪽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돼야 될까요? 답이 되는 건 바로 D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벡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는 단독으로 이렇게 인디펜던트 토픽으로 잘 나오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벡터 퀀터티, 피지컬 퀀터티를 갖다가 릴레이트 시켜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